최종 의견 354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완전체로 조성환 변호사님과 완전체 조성환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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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빵끝. 벚꽃이 만발. 이제 정점을 찍고 내일 모레 비 오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꽃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제주도 출장을 오, 수목 갔다가 벚꽃이 만발한 곳에서 술 한잔. 밸런스 골프도 좀 하고 출장 벚꽃도 좀 보셨어요? 꽃도? 많이 봤죠. 출장은 하루면 되는데 한 4일 있다 온 거 아니에요? 수목 이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저희 의뢰인과 함께 네. 의뢰인을 모시고 또 골프 집에는 일단 업무라고 얘기를 했고 다 얘기하고 가죠. 출장 그러니까 업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출장 즐기다 보면 꼭 필요한 출장이었나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단호해서 뭐라고 말을 당당하십니다. 하시면 네. 선재님은 꽃을 좀 저는 보셨을까요? 저희 아파트가 안에 네.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벚꽃도 엄청 많고 예쁜데 갑자기 엘베를 tas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말을 거는 거예요. 갑자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우리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벚꽃 사진인 거야. 너무 예쁘게 예쁘게 찍은 갑자기. 모르는 사이인데 너무 그 마음이 벅차 이렇게 오르셨나 봐요. 좋았나 봐. 그래서 저도 봤다고 안 그래도 나오면서 봤다고 너무 예쁘죠 이러면서 스몰 토크 또 했다라는. 훈훈한 이웃간. 호응을 잘해주시네. 아니 김선재 아나운서님이란 걸 알고 아니 서로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아예. 네, 저 호응 알 잘해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그냥 너무 그냥 혼자 감동받으셔서 자랑하고 싶으셨다. 따뜻하다. 보여주면서 이거 생방송 같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 직접 얘기해 부끄러워하실 산책은 수 있게 아닌 것 가셨어요, 같은데. 산책 안 갔죠. 복도에서 멀리서 산책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웃긴 거는 내가 전에 아파트도 등산로가 그분이 있는 데 산책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등산을 안 했어. 그렇긴 네. 하죠. 근데 사람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또 산책과 등산은 저는 취미가 없는 통제되지 스타일인 않은 것 상황을 같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하. 네, 실내만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 서초동에 오시면 그 서리풀 공원이라고 벚꽃 길이 참 예쁜 데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거기 이제 뭐 대법원 맞은편 쪽에서 올라가서 거기? 그 뒤쪽으로 방배동 쪽으로 쭉 가는 중앙지법과 너무 고감 약간 사이? 근데 동네가 좀 그런데 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사이에 벚꽃이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거기서 애써 벚꽃을 심어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 내가 또 구속됐다 다시 나와야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무슨 소리야? 오늘 보도 있나 봐요. 벚꽃이 필 때. 하정 기자님 뭔가 좀 오늘 이렇게 네. 복장도 그렇고 네. 얼굴도 좀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당직이라서 지금 오픈 시간이에요. 오늘 밤 출근. 가게예요? 오픈은. 그러니까 오늘 밤 출근하는 날이라서 오프 시간이라고. 오프 시간이라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TV에 나올 거 어제 하셨군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입고 와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네. 뭐 너무 지금 바로 마이크만 들면은 바로 막 긴급 보도를 하실 수 있는 오후에 SBS 박하정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큰 사건이 발생해서 그쪽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있는데 있어요. 제가 이제는. 미리 가볼까 준비하셨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한다는 건 뭔가요? 이게 TV에 나온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내부적으로? 거기서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브리핑 일인데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아픈- 지역 물어봐도 되나요? 강남구 강남구. 차 막히겠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큰 사건이 네, 뭔지 지금, 알겠네요. 네, 마음이 아프. 백삼역 살인 사건이죠. 조성환 납치. 변호사님 아니 집 근데 근처.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네. 그런 일이 참 안 일어날 것 같은 나라이긴 한데 심지어 이렇게 저희 된 거죠? 딸 예린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있는 라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사용하는 다니는 철물점 바로 네. 앞이더라고요. 익숙한 길이신 거죠, 거기가. 너무 번화가인데. 그리고 막 아니 그 발생이 번화가는 아니고 거기는 딱 번화가 아니에요. 예 거기는 딱 이제 그 주택가 골목이 좀 어둡긴 하더라고. 네. 그래요. 강남인데도. 그 그렇구나. 개나리 단지 맨 마지막 쪽 끝 쪽이거든요. 거기는 좀 약간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야 진짜. 그게 막 그러게요. 새벽 3시, 4시 이런 것도 아니고 11시 몇 분이니까 혼자 저도 뭐 자주 다니는 시간대죠. 네. 최근 브리핑 잘 하시고 네.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전부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갑자기 무거워졌네 분위기가. 다시
텐션을 올려서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김짜장 그만짜장님 요새 자주 뵈시네요. 네. 48분 25초분에 정변님의 숨어있는 개인기. 뭐였지? 이 개인기 딴 데 안 쓰시죠? 날리면 윤석열 성대모사. 날리면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고 안돼 왔어요. 안 씁니다. 쓸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방금 윤석열 한 건데. 나왔습니까? 강의할 때 안 쓰세요? 이런 거? 강의할 때 안 하죠. 강의할 때 성대모사 금지합니다 스스로. 봉인하시는 정치인 분이- 아니어도? 그 정치인은 원래 제가 잘 안 하고 정치인 아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 강의할 때 성대모사 할 호흡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너무 힘이 밀도가 없어. 있어가지고 강의가 네. 밀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네. 그 다음에 예, 다시 계속 얘기해 주시죠. 64분 44초 부분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이건 뭐였지? 누가 얘기했지? 포스트 권한쟁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것도 제 얘기입니까? 네. 김짜장 나 좋아해? 고마워요. 고백하셨네요. 네. 민트정님의 열공한 흔적을 볼 수 있는 방송 및 결론은 입사물라. 너무 답으로 요약했어. 우리 진짜 많이 입사물라. 얘기했는데. 네. 김짜장 그만짜장님 또 하나 달아주셨어요. 1분 18초 부분 선체스 아나운서님 족저 근막염이라니 유유.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 당분간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야 나을 거예요. 요거 은근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나아지셨나요? 괜찮아요? 나을 법 하는데 어제 또 걸어가지고 쿠션 충분한 신발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남이 한 좋은 보고 저기 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좀 의학적으로 해줘요. 예. 푹신푹신한 걸로. 없어. 다 플랫밖에 없어. 예, 12분 부분 그 영상 추가 내용 그분왈 BTS급 사람이 수십 명이 나오던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서 성공하던지 밖에는 답이 없다. 손준 메가스터디. 딱 이지선달 줬었어. 맞아. BTS 될 거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내세요. 그게 한 문장의 얘기였어. 근데 나는 너무 BTS도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그 정도 스타 됐으면은 네. 막 전용기 5대 있을 것 같고 막 건물 몇 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BTS도.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의 한계가 더 슬프게 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침부터 네. 네. 예, 35분 30초 부분 어쩌다 마주친 판결을 보니 결론은 채무는 어떻게든 상속이 안 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재산은 어떻게든 상속이 되게 해야 하는 원칙적인 얘기는 바뀌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대원칙 그런 것 같아요. 잘 챙기자. 네. 그리고 상속세를 많이 올립시다. 제가 상속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보복성 조치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감정이 들어가면 안 네. 되는데. 예. 저도 지난 방송 듣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박하정 기자님이 네. 하신 말씀이 뭐 상속 받으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진짜 어디서 모르던 빚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누가 바짝 차리고. 근데 중요한 돌아가시면 이게 막 나한테까지 오는지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또 왜 그러냐면 또 돌아가시면 내가 네. 진짜로 가족이니까 슬프죠. 정신없고 슬프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그렇잖아요. 평범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3개월이 금방입니다. 그렇죠. 3개월이에요. 예. 결정해야 되는. 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물론 안 날로부터. 연장하는 예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가족 기본적으로는 구성원 중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그걸 좀 잘 챙기는 스타일이 있어야 돼. 왜 한 명씩 있잖아요. 그치 정신 차리는 사람. 이성적인 난 아니야. 사람. 난 아니야. 나 티야. 내가 다 아이고 나 감사 아니야. 티인데도 이런 건 근데 관심이 피잖아요. 그렇지.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는데 정리가 안 돼. 계획을 잘 안 지켜. TP 모여라. 예. 또 댓글 하나 달아주신 분이 계시죠. 예,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헌재 입장만 들은 부분에 대해선 정변님 의견에 동의. 권한쟁의의 정치적 영향이 큰 건 이해는 되나 변론에 대해 양쪽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기 안 좋은데 포스트 권한쟁의 진짜 어찌 될지 한 가지 궁금증 원래 민변 대 착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대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였나요? 아니, 착변은 처음 들어봐요. 그 한변은 아는데 나도 착변은 이거는 뭐 있으신가 보네요. 이것도 보수단체인가? 저도 VS를 근데 왜 내가 가입이 안 돼 있지? 수장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수장이라니요. 아, 네. 그 민변하고 한변은 네. 그
자주 싸우는데 뭐 네. 이렇게 뭐 인권 침해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힘을 합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볼 것 때는.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보수나 약간 보수 진보도 진보라기보다는 하여튼 약간 뭐 국힘 민주당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서로 하는 거지 뭐 국힘 민주당이 뭐 보수 진보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지난주 권한쟁의 이야기에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김짜장 그만짜장님은 들으면서 메모를 하셨을까요? 몇 분 근데 적는 이거 거는? 원래 그 메모하는 거 네가 네. 갈까 내가 갈까 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닉네임 같이 하신 것 바꿔서 같아요.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수로 네가 갈까 그만 짜장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장님? 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 찾으셨네 그새 조 변호사님이 법인인가요? 착한 법을 사단법인? 그냥 조 변호사도 잘 모르죠. 비영리 사단법이라. 몰라서 찾아본 거죠. 예. 오, 많으시네요. 아이 뭐 많아 2, 30명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맨 앞에 사진이고 더 있겠죠? 아, 네. 뭐 몇백 정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모르겠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아는 사람 있나 보자. 방송 진행하십시오. 네. 다음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에 특별히 오지 않아서 네. 네. 내 화면 보지 말고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보다가 네. 거기서도 이렇게 사연을 신청을 받아서 뭘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진짜 하이텐션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진행자가 무슨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기로 보내주시고 나 뭔지 알 것 이렇게 같아. 했을 때 뭔지 좀 JTBC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거? 나는 솔로에 나는 솔로? 마지막에 나는 신청하라고 솔로는. 그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데프콘. 아 데프콘이. 난또 법 뭐 뭔 줄 알았어요? 얘기인 줄 알았어. 법 상담인 줄 알았어. 그건 뭔데요? JTBC는 그것도 말해줘요. 아니 엄청 오후에 하시는 분 중에 텐션 뭐지? 높으신 분이 있던데. 사건 반장?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사건 텐션 변호사 한 높죠. 두세 명 앉혀놓고 텐션이 되게 높아. 백성문 양지열 이렇게 나오고 사건 반장이요. 몇 번 안 봐서 거의 그분 진짜 진짜 높죠. 텐션 높아요. 네. 네. 아니 그런데요, 뭐 이러면서 진짜 텐션이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분이 뭐 원래 그런 거라면서요? 되게 뭐 이러면서. 의뢰인한테 감정적으로 더 많은 감정을 이렇게 완전 공감을 몰입해서. 하는 스타일. 아니 근데 말투만 그렇고 이거 근데 좀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결정적인 잘 안 하더라고요. 진행을 그거 잘하는 거지.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한쪽 편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막 이렇게 푸드덕푸드덕 하시던데 푸드덕거리시는 스타일 말 뭔지 알아요. 최종 의견도 앞으로 그렇게 아니, 그래서 데프콘 흉내 좀 내봐. 그러니까 성대모사 아니어도 네. 한번 좀 해봐요. 텐션만 뭐 이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사를 뭐 법률적 상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평생 소리 안 질러 보신 것 같은데 누구한테? 그럼 한번 어디로 보내시면 된다고요? 아니야, 잠깐 그걸 좀 약간 네. 데프콘 정도는 아니어도 했잖아요 못 하겠어요. 네. 데프폰이라도 좀 해봐요. 아니 그래서 좀 반성했다니까 저렇게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데프콘. 애써서 보내달라고 그거 보고 하는데 반성하는 나는 홍합 그거 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오디오만 나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듣는 사람도 힘 빠질 걸 나중에 그 듣는 사람 영상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네. 같이 이렇게 가니까. 자 고막 그래서- 여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메일을 선자로 갑자기 쳐졌어. 선자로 매일 좀 신나게 해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입니다. 네 많은 너무 텐션 좋으십니다. 의견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판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네,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빠뜨렸네요. 또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헌재는 이 A씨 등이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의 13의 위헌이라고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네, 거의 압도적이죠. 합헌이 나왔다. 우리가 민식이법 한번 다뤘죠 집탐에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것 오기 같아요. 전에. 예. 네. 그래서 오기 전에 다뤘다고 해서 다시 해드릴 순 없고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들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래요? 뭘 알아요, 근데?
제가 이때 개인적으로. 국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네네. 소상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근데 A 씨는 자기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사람인가요? 뭐 그렇게 그럴 보이죠. 가능성이 그래서 네. 처벌이 너무 강하다든지 뭐 그런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직접 적용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다뤘지만 이게 사실은 뭐 법이라는 게 문제점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강화되면서 조금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조심해야 되거나 너무 억울한 측면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뭐랄까 좀 두려운 부분들이 좀 과장됐었다고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제가 집중 탐구할 때. 무조건 실형 감옥 네.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쵸. 그래서 뭐 있었던 애들 것 뭐 같아요. 재민이들 막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막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한문철 보면 네. 그런 애들 많고 또 쥐가 튀어나왔고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모가 또 와가지고 뭐 진상을 부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또 그 부모들에 대한 뭔가 반감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게 좀 여론은 아주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 법 자체가 네.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을 정도로 보기는 이제 8대 1이면 되게 압도적인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한 명 차이로 그렇게 5대 되는 4 막 이랬는데.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위헌이 되려면 위헌은 이제 6명 필요하잖아요. 권한쟁이랑 달리.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택도 없었다. 약간 그런 결론이 나왔고 네, 네. 집중 탐구가 아니라서 자세한 법률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대로 법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관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조건 막 실형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와 그렇죠. 이게 또 엄벌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조변이 무슨 범죄 얘기하면서 성범죄류였나? 어쨌든 그 제가 화자의 판결 가져왔을 때였는 것 같은데 이제 집행유예조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예. 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조금 위헌이나 불합치가 나올 만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반대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집행유예가 네.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라서. 네. 최하 7년 뭐 7년 이상 징역이 되는 범죄야 그 장형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이니까 집유 자체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3년 이하가 이제 집유 선고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이 건 자체 민식법은 이제 시사까지 가더라도 3년 이상이긴 하지만 장형 감경을 하거나 이 3년 자체로도 집행유예는 가능하니까 실형까지는 안 가는 초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형까지는 안 갈 수 있는 사망 사건도. 예. 네, 상해는 성공된다. 벌금도 있으니까 벌금을 선택을 하고 뭐 실형 쪽까지는 안 받을 수 있는 정도라서 그 정도는 뭐 리즈너블하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리즈너블. 어우, 막 깜짝 툭 튀어나왔네요. 놀랐어. 스펠링 뭐야? 좀 길더라고요. 아, 네. 길더라고. 아무튼 이 법 조항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이번에 처음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랑 같이 윤창호법이 위헌 난 게 있었어가지고 아하. 사람들이 이제 딱 의견 듣기에 민식이법은 괜찮고 윤창호법은 왜 위헌이라고 하냐, 그 음주운전은 봐주냐 막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누번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이상,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했을 때의 가중처벌하는 게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부분만. 그게 예를 들면 제가 31살에 음주운전을 하고 60살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누범이 되는, 그러니까 한 번 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취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살에 왜 했어요? 네, 30살에 하고. 전 지금 장롱 면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차를 운전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면허를 딴 직후부터 한 적이 없어요. 면허 시험 렌터카도 한 번도. 한 번도. 그게 언제입니까? 여행 갔어도? 몇 년 전입니까? 대학생 때니까 10년 넘었죠. 네. 나이가 나왔네요. 네? 나이가 나왔네요. 34세. 그냥 네. 얘기하셨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덧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중반 아니에요 어린이들 지금 이미? 아직 아니죠. 4, 5, 6이 중반이죠. 1, 2, 3이 초반이고 7, 8, 9가 아유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50세가 말합니다. 윤석열 나이.
33세. 6월부터 아니에요? 윤석열 라인. 그때만 지지하죠? 정치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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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평상시도 지지할 수 있죠. 당 이름 좀 지어주세요. 보수의 당 왕. 이름. 포도당 이런 걸로 당 이름 좀. 네. 과당 어때요? 설탕 엄청 좋아. 액상과당. 저희 액상과당 전당대회를 열고. 네.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던져주신 하나의 기사를 보고 제가 아니 이런 일이 집담하라고 준 건 아니었는데. 제가 꽂혀서 그럼 잘하셨습니다. 정 변님의 도움으로 일을 키워서 특집이 되었습니다. 집중 탐구. 시효 특집입니다. 시효. 시효는 이제 야노시오 아니고. 네. 시효. 네. 시효. 시효 뭐 저희가 방송하면서 네. 그 건건의 사건에 따라 관련되는 시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소멸 시효, 취득 시효, 공소 시효. 특히 우리한테 핫한 건 공소시효죠. 그렇죠. 공소시효 얘기를 많이 다뤘었고 뭐 미제 사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공소시효 얼마 남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시효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 상태가 정말 권리관계랑 맞는지를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아주 러프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제도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네. 우리 일반 법감정은 네 시효라는 게 일단 왜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효든 간에 네. 뭐 소멸시효 취득 왜 특히 해줘야 되냐 뭐 특히 이런. 흉악범 공소시효 뭐 네.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살인죄 뭐 네. 태안이법도 있지만 네. 폐지된 것도 있지만 아니 뭐 시간 지났다고 네. 그대로 가는 게 좀 맞냐? 도망 다닌 거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법적으로? 고생했다 뭐 이런 거에 네. 나쁜 너도 놈인데? 노력 많이 했네 이런 뭐 거. 절도범인데 예를 네. 들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 궁금증은 이런 거죠. 사형을 확정받았는데 30년이 지났으면 없던 일로 해주나요? 집행이 안 됐으면? 그것도 시효가 다 됐다고 그렇죠. 쳐서 이 질문을 제가 꽂혔습니다. 그 질문에 꽂힌 거죠. 그건 시효. 소멸시효도 취득시효도 공소시효도 아니죠. 그건 형의 시효. 형의 시효. 그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 형. 그러니까 형벌이 나왔는데 네. 확정이 됐어요. 뭐 대법원까지 갔든. 네. 그럼 너는 무조건 이제 뭐 징역을 살든 뭐 사형을 하든. 근데 이제 걔가 구속 안 당한 상태에서 뭐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사실 징역 살기 전에 사실 도망갔어.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징역형도 사실 시효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사형의 시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을 사실성 집행을 없는 안 거 하고 아니에요, 있으니까. 사형은? 아니 30년이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규정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형의 시효, 형의 시효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그게 네 번째 마지막 주제죠. 네. 사실 뭐 심플합니다. 그 논의는 이따 하겠지만 답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럼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너 드라마 볼 때 마지막 편부터 보고 보지 아니야? 저는 약간 스포일러 별로 신경 안 신경 안 써요. 망쳐버릴 거야.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없어? 왜냐면 그 과정도 재밌잖아요. 잘 만든 거. 보려고 마음에 든 영화 같은 거 없어? 내가 다 얘기해 아직도 줄 거야. 더글로리 2 안 봤어요. 아 그래? 근데 결론 다 알아. 결론 다 알죠. 전해설. 네, 그런 형의 시효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그 전에 다양한 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특집. 하겠습니다. 네, 1번 소멸 시효. 네.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네. 내가 선지한테 돈 빌려주고 지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네. 계속 그냥 얘기 안 하고 있고 일부 받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되면 못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조심을 해야죠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만 귀에 들어왔어요. 거의 90% 설명 끝난 거예요. 돈을 못 받게 되는 제도예요 거의. 네. 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오. 않는다. 예. 보호받지 않는다. 인두비오. 버버죠. 아무거나 인두비오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인다우트 의심스러울 때는 이거고. 아 피고인의 이거로.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sleeping on over the right 몰라요. 근데
슬리핑 뷰티. 네. 아, 약간 저 문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거는 약간 네. 내가 뭔가 안 챙겼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엄청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래도 막 아하. 깜빡했다? 이런 아니 못 찾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얘한테 돈을 못 받아내는 상황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채무자가 돈이 범인을 없거나 못 잡은 경우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제도들이 있고요. 일단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은 10년이다. 변제기로부터 10년이니까요. 네.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부터 10년 안에 네.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권리 행사는 이따 어떤 건지 좀 말씀드려보고. 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채권자, 채무자 양쪽이 영업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영업을 해도 5년입니다. 더 짧아지죠. 이유는 상사시효. 그렇죠. 상거래 신속.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짧은 게 있어요. 그것만 좀 체크하면 이자는 무조건 3년 있으면 못 받아요. 매월 말일에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은 그 매월 말일로부터 각각 3년 지나면은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만기 소멸시효. 못 받았으면 3년 안에 달라고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아, 네. 네. 그렇게 달라고 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제 네. 조치를 뭘 취한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의사, 변호사, 공사업자, 상인의 물품 판매 등도 다 3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못 받으면은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그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 네.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입원을 한 6년 하셨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치료행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6년 있다 퇴원하셨어. 네. 그때부터 3년이 아니고 개별 치료행위마다 3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돈 없으면은 네.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변호사들도 우리 보수 같은 거 맞습니다. 3년 못 받으면 이제 넘어가고요. 진짜 짧은 게 1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료, 식비, 식당에서 밥 먹은 거, 그다음에 뭐 여관 호텔 잔 거, 거기서 숙박료,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임금이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어떤 임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대학교 교육비 이런 것들 되게 짧아요. 1년. 임금은 왜 짧지? 근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임금은 3년 아니에요?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면 3년이고, 그쵸? 이게 여기 노역인의 임금이 적용 안 되는 아, 연예인 이런 분은 근로기준법 따로구나. 적용 안 되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우리가 오히려 현실에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뭐 교통사고나 네. 누가 나 때렸거나 네. 아니면 뭐 사기쳤거나 이랬을 때 민사 손해배상 하잖아요. 이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당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지나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불법행위 날로부터 10년까지는 보통 이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잖아요. 보통 때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사기치면 누군지 아니까 네. 면식범 뭐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럼 진짜 짧은 거죠. 3년이니까 3년이 빨리 뭐 소송을 제기하죠. 이주로? 제일 좋은 건 소송 제기하는 거고 이따가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네. 결론이 3년 안에 안 나도 아 그건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3년 안에 소송이 안 끝나서 3년 지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방금 3년 지나버렸는데 그거 되게 킹 받았어요 말투. 어쨌든 그게 이제 시효 중단인데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뭐 청구하거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그래 내가 갚아야지라고 인정하거나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그래 갚아야지 이거는 만약에 봐봐 내가 하정이한테 이제 시효가 내일 완성돼. 네. 그래서 오늘 찾아가지고 너 돈 갚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래 갚아야지라고 했어요 하정이가. 그러면은 이제 그 말 한때로부터 이게 또 5년짜리면 또 5년이 새로 진행하는 거고. 말만 해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시효 정지랑 중단이 나올 텐데 일단 소멸시효에서는 정지제도는 거의 활용이 없어서 중단하고 정지가 다른데 정지는 5년짜리인데 중간에 1년 정도 정지 기간이 있으면 그걸 빼고 최종 5년이 합산되는 거고 중단은 꽤 좋아요. 중단시키고 새롭게 기간이 진행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이거 너무 리셋 궁금했어요. 리셋. 이게 뭐가 다르지? 핵심이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승인 절차가 따로 없죠. 갚아야지 이런 거지만 여기 청구 중에 제일 좋은 게 소제기 같은 거거든요. 소제기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아까 하정 기자님 딱 얘기했다시피 재판이 6년, 7년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계속 중단 절차로 보는 겁니다. 완전히 판결이 일시정지? 정지라기보단 뭐 일시 정지인데 네. 정지라면 또 헷갈리니까 정지랑 중단이 달라서 어쨌든 봐봐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5년짜리 시효가 있었는데 네.
4년 10개월 만에 소장을 딱 냈어요. 네. 하루 전에 네. 뭐 11개월 며칠 만에. 네. 그래서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7년 걸렸어요. 네. 전혀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원칙대로라면 다시 5년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소재기는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내가 소송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판결이 확정되고 물론 이겨야죠. 지면 소용이 없을 거고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긴 걸 전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네. 소위 승소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10년이 돼요. 오, 그때부터 10년이요? 기간까지도 아까 1년짜리도 예,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 오. 기간도 10년이 연장되고 소송하는 내내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소재기가 짱입니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일단 소재기 해야 돼.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멈춰놓고 권리 행사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청구가 재판장 청구로 볼 수 있는. 잠자지 않은 자네. 그렇죠. 권리를 그렇죠. 구하지 않으니까 잠시 딱 깨서 소송 딱 적극적으로 해야 돼. 현장으로 예. 가셔서. 소변시험을 딱 네. 중단시켜주고 그럼 새로 접수하는 순간 그렇게 맞아요.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일자 소장이 따지면 피고한테 송달되는 시점이 되게 의미가 큰데 이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서는 내자마자. 걔가 계속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원에 딱 내면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그렇죠, 의미. 그렇죠. 네. 11시 59분에 찍어도 돼요. 권리 행사 1분 그렇게 전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승인도 중요한 게 채무자가 이제 자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뺨 때려서 깨워가지고 내가 돈 줄게 비유가 아주 찰진데? 뺨 때려주는 거. 자는 사람은 오히려 근데 뺨 때려주면 예. 죽어도 난 안 빌렸고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그건 승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한 청구나 압류, 가압류를 들어가야 되죠. 소송 가야죠. 압류는 이제 사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서 네.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네. 그냥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죠. 가볍게 그럼 저 사람 재산 하나 알고 있다 부동산을 그럼 거기다 이제 가압류 걸어놓잖아요. 그것도 가압류 신청서를 내면 바로 중단돼요. 가압류 나올 때까지 그렇죠. 기다릴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서. 뭘 해야 되네. 기본적인 그렇죠. 베이스는 네. 뭐든 내고 잠을 깨야 돼. 잠을 깨야 돼. 근데 결론은 다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가압류 넣었는데 가압류 안 나오거나 그럼 소재기 안 되지. 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줘야. 패소하거나 그럼 안 네. 되겠죠. 승인해 그랬더니 선재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의미는 없는 거죠. 네. 근데 6개월 내에 다른 행위를 또 네. 그래서 해야지 그렇죠. 되는. 승인도 받고 특히 네. 대여금 계약서 같은 거 없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녹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녹취할 때 돈 빌렸지 인정해 뭐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발령기라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100만 원 빌려줬으면은 네. 120 갚아라. 그럼 답 나온다. 내가 왜 120만 원 갚냐? 120이냐?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럼 땡큐 그러고 끊으면 돼요. 그것만 따가지고. 시효도 중단된 거고 증거도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된다. 멈추거나 시간을 더 필요로 하거나 다투거나 하려면. 네네 이게 소멸시효 제도의 네.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취득시효 예, 취득시효는 사실 2번. 뭐 취득시효. 이거는 짧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의 반대 같은 느낌입니다. 네. 내가 계속 뭔가 물건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인데 이거를 점유하며 소유자처럼 행세를 해오면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 너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년간 소유자로 점유하면은 등기를 달라고 말할 권리가 생겨서 등기를 받으면 소유자가 되고요. 네. 두 트랙이에요. 네. 하나는 등기도 있고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면 그거는 10년만 지나면 그냥 소유자가 되는. 왜냐하면 그거는 등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한을 그래서- 줄여주는데. 근데 내게 아닌데 등기를 해놓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이게 핵심인데 네. 하정이 거를 내가 위조해서 정현석 등기를 마친 후 선재에게 팔았어요. 그랬을 때 정현석이 나쁜 놈인 건 논란이 없고 네. 하정이는 자기 집이 이렇게 되니까 열받고 선재는 돈 주고 정현석 등기부 보고 거래했는데 하정이 거래. 하정이 거라 그럼 열받아서 이 두 사람의 조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흥분하셨잖아요. 하정 맞아요. 기자님이. 네. 요게 결론이 누가 이긴다? 선재가 하정이가 이긴다.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재가 보호가 안 돼서 그때 열받아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런가 봐요. 지금도 선재가 이긴다고 그때는 생각하고 이름을 있어요. 바꾸 이겨야 그때는 한다 지금. 너 생각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 아닐까.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이름을 바꿀 때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입을 하시는 이름 하는 바꿀 게 때마다. 아닐까? 네, 방금은 선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못 이긴다. 우리 법은 등기를 믿어도 위조범이 위조한 등기를 믿은 것은 내 잘못이 없잖아요. 선재가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진실한 권리자를 더 보호한다. 부동산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하정이가 뺏길 수는 없다는 그때도 거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집은 결국에는 선재가 갖고
아니에요? 아, 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집은 결국 손재는 모르고 너희 샀으니까 방송 그게 뛰니? 다른 변호사가 그렇게 알려줬어? 나한테는 아니 반대인가? 집은 내가 반대인가 갖고 보다. 손해를 배상해 준다였나? 선재는 그렇죠. 여기에다 고소를 해야 돼. 나 위조범인 정현석을 한테 고소를 했는데 고소하거나 뭐 건 민사배상을 하거나 다 되죠. 고소도 가능하죠 네, 그때는.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있었네. 지금 방송을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도와주는 거죠. 이럴 때 선재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위조범은 아까 하정이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네. 함부로 등기를 내 거로 위조한 다음에 10년을 버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서 취득시효 보호를 못 받고요. 네. 선재 같은 사람. 아. 선의 무과실로 샀고 근데 등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점유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하정인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자기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네. 위조해서 팔려서 1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때는 선재 걸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이해했습니다. 제도라서 나름 이 시효를 다들 많이 이제 일반 법감정은 시효 제도를 되게 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가 필요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오래된 형사 권리관계들 제도도 예, 그죠? 좀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20년짜리 그 취득시효도 단순히 이제 뭐 자기가 임차해서 경작하는 뭐 용도로 20년간 한다고 해서 그 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믿어서 내가 잘못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내 소유라고 내가 매수를 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그걸 유지를 해야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지. 네. 그냥 임차인이 20년간 했다고 내 거야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많이 비교하는 게 매수인의 점유와 임차인의 점유를 비교하는데 옛날에는 등기 안 하고 그냥 거래 많이 했어요. 1950년, 60년 이때는 네. 60년부터 등기를 꼭 하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 관습이 남아 있으니까 70년대까지도 등기 없이 거래를 한단 말이야. 너 돈 다 줬고 땅 넘겨받아서 내가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때도 의사주의였고 네. 그냥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너 등기 안 했으니까 내놔. 그럼 자기가 아유 내가 샀는데 매매 계약서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연기 괜찮았나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은 증거들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아유 20년간 땅을 자기 것처럼 써온 사람이면 아마 그 사람 거겠지라는 제도예요. 사실 시작은. 제가 아는 분도 나라 땅인데 네 나라 땅. 엄청 그 시골이에요. 건나라 씨 땅 말고 국가 땅을 말하는 국가 거죠. 대한민국. 네. 그래서 뭐 주인이 없는 땅이죠. 사람 주인이 없는 땅인데 거기에 집 짓고 살아가지고 자기 집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점유를 시작하는 과정이 무슨 뭐 옆에 땅인데 막 침범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또 침범한 건 돼요. 근데 어쨌든 비어 있는 동네였어. 아예 동네 자체가 막.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산 건지 임차한 건지 결국 왜 점유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 점유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야 너는 소유 의사 없었잖아. 너는 그냥 잠깐 빌려 쓴 거잖아. 이걸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잘 찾으면 그렇죠. 재산 많이 됩니다. 로또보다 더 좋아요. 근데 국가 토지라고 요즘에 없지 해도 않을까? 진짜 이건 국가 토지라고 요즘 좀 알고서 처음 점유를 시작하면 또 안 돼요, 또 이게. 그냥 빈 땅이어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아예 국가 땅이라고도 생각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땅 따먹기 느낌이 좀 나는데 여기 그냥 내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그 동네에 별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 우리 한번 다르자. 그 주인 있겠지만 속 탐지기 하나 들고 실제로 가볼까요? 나올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곳이라 또 되지 않았나. 레고랜드처럼 뭐 이렇게 신라 시대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아무도 있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네. 그런 소멸시효와 반대 느낌의 취득시효가 있고 예. 그리고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는 이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기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공소 제기를 못하는. 공소 제기를 못하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이렇게 다르게 각각 그렇죠.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잠깐 주셨지만 태완이법 1999년에 6살이던 김태환 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 이걸 계기로 이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를 이제 없애는 네.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 당시에 근데 이미 완성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죠. 진행 중인 진행 경우는 중인 거. 이제 네. 약간은 소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진정 소급 입법이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공소시효도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기간 필리핀으로 동안 카지노처럼. 그렇죠. 네.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 있었어요. 음흠. 이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아시나요? 이런 보도도 많이 예. 나오긴 했는데, 네. 작년에 아마 보도가 됐죠, 주로 재작년. 네. 재작년, 네, 이게 1999년에 제주에서 한 변호사님이 숨진 채 발견됐고 2014년 11월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는데 이때 판단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 2020년에 갑자기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내가 살해를 교사했다라며 그러니까 자기 공소시효 이제 지난 지 한 6년 됐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2014년에 캄보디아를 이분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갔다. 13개월 봐서, 정도.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2015년 11일로 밀렸는데 근데 사실 네. 지금 한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13개월 밀린 거는 안 될 뻔했는데 이 사이에 태안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했죠.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그럼 얘기한 거예요? 몰랐던 것 그랬겠죠. 같아요. 당연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정지되니까 1년 정도 2014년 말이 아니라 15년 말로 늘어나니까 근데 그 직전에 태안이법이 시행됐거든요. 2015년 7월에. 그래서 살인 완전 그림같이. 관련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공소시효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잡혔어요? 예, 잡혀서 자백해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요. 근데 아마 그 시킨 두목인가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처벌을 못했고 또 이제 그 증언 제가 그 뉴스까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참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 근데 그 뒤에 결과는 모르시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가 됐어요. 네, 증거가 부족해서. 네. 그래 그거 유죄 잡기 힘들 것 같다 그러더니. 항소심에서 유죄로 나왔고, 근데 대법에서 최근에 이제 아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죄 나오겠네. 예? 또 누가 있는 실행은 누가 딴 사람이 그러니까 했다. 두목이 내가 시키고 지시를 누가 받아서 시키고 내가 뭐. 얘기하고 딴 사람 중간자가 자백한 중간자. 거예요. 아. 그래서 엄화판 들어가야 되겠네. 엄화판 쳐야 되겠네. 그리고 원래 자백만 가지고 또 처벌할 그렇죠. 수가 자백이 없잖아요. 있었던 보강 증거가 거고, 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잡혀오고 됐구나. 나 나서는 몰랐어. 팔로우업을 안 해서. 또 부정했어요? 아, 너 아니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말이 왔다 몰랐던 갔다 거지 했죠. 이게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 자백한 사람이 네네네. 이제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 뭐 밖에 그냥 자기가 밖에서 인터뷰에서 자백한 거 가지고는 네.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야 이게 묘하네. 양심 선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네. 그냥 까불다가 얘기하다가 까불자. 저는 이게 까불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좀 느낌일까, 뭐. 이거 그 좀 약간 자기를 이게 진짜 화나는 일이지만 좀 나도 과시하는 것 같아. 과시하는 어. 그런 이미 왜냐면 지났지. 교도소 안에 가면 내가 이렇게. 자기가 더 큰 범죄 저질렀다고 과시하잖아요. 약간 이건 뭐 제 그냥 혼자 추측이지만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피해자 가족들한테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위가 이렇다. 내가 진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네, 알려주는 사람. 잘못했는데 가담을 했으니까 하긴 어쨌든 공범이니까. 자기가 근데 내가 막 최초에 주요한 시킨 것도 그런 아니고 인물은 아니니까. 실행한 사람도 아니니까. 진실을 알려줘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을 수도 뭐 그런- 있겠다. 네. 네. 와 무죄로 나오시겠네. 아까 까불다는 제가 취소하다가 네. 대법원까지 네.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의미로 느낌이 하실 수 좀 있는. 그래가지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전 공소시효가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됐던 사건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런 게 있었다니. 형의 시효.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집행이 면제된다. 사형- 징역이면 징역 안 살고 사형이면 사형 한다 하고 뭐 그런 거죠. 사형은 그 기간이 30년이고 네. 뭐 무기징역이면 20년이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기간이. 그죠. 벌금도 있어요. 벌금도 5년 동안 지나면 네. 물론 이제 국가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네네. 내지도 않고 뭐 5년만 딱 넘어가면 음. 안 내는 거예요 벌금을.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벌금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던 50대 남성이 있었다. 왜 만끽했죠 자유를? 그게 궁금한데요. 형이 거기까지 안 집행되지 않았어요. 기사가 있는데 왜 집행 안 됐을까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이 깜빡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기사에 나오는데요. 몇 년도예요? 와. 2014년 그래도 거의 기사입니다. 그 경위까지 다 찾아보셨네요. 보통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 보통 쿠팡 광고 읽어야 그 뒤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근데 제가 요즘 그래서 그 방식이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짜증이 너무 나. 싫어, 너무 잘못 싫어. 누르게 돼 있어. 제가 그래서 결론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쿠팡 들어가기 싫어서요. 네. 뒤늦게 법정에서 사실이 그만해. 밝혀졌지만 형 집행 시 5년이 지나 이미 윤 씨를 가지 감옥에 넣을 방법이 없었대요. 어머, 무슨 죄였어요? 당시 사기죄. 사기? 당시 검찰은 윤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애매한 해명을 내놓았고 근데 깜빡한 거야. 팩트는. 깜빡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다가 너 형을 살지 않으려고 도피한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나 없다고 가만히 대답했대. 있었다. 니네가 안 잡으러 왔다. 근데 다른 사기를 또 쳐서 법정 구속됐대요. 연락이 없대. 뭐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연락이 없네. 희한하네. 2014년 채널A 그러니까 기사였습니다. 아까처럼 벚꽃길 걸으면서 구속을 준비한 거 아니야. 아, 나 실형 들어가는 이러는데 계속 연락이 안 와. 그럼 내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사건으로 또 실형 그 법정 구속됐다고 하시는데 그 네. 법원에서 그 네. 내용을 아시면은 네. 그 형까지 얹어서 더 형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뭐 그대로 네. 합산하는 건 아니지만 알지만. 고려해가지고 가중. 한꺼번에 이런 일이 청구하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분도 5년이 지나서 이 옛날 거를 다시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효가 지나서 아유, 얼마나 혼났을까 그 검사는. 혼나야지. 에휴. 근데 이제 이 최근 법률신문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형이 30년이라고 했잖아요. 사형이 문제죠. 사형이 근데- 집행 안 하니까. 지금 가장 오래된 사형수가 복역 기간이 29년 4개월째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에 이제 이주가 30년이 되는 거죠. 되는데 이면 면제 되느냐? 우리나라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 네. 97년 12월 30일에 23명 집행하고 아직까지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2014년 기준으로 한 60명 정도의 사형 확정자가 그냥 사형 안 당한 사례로 네. 그분도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지금 벌써 한 네네. 10년 전 얘기니까. 그 이후 데이터는 또 역시 쿠팡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네. 그거 좀 그만합시다. 그거 좀. 예. 원모 씨가 지금 그 사형수라고 하는데 이제 1993년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막 방화해가지고 15명이 숨진 그 사건의 피고인 이제 피고인도 아니지 사형 확정자 뭐라고 불러야 될지 기결수 뭐라고 불러야 다 돼요? 맞습니다. 뭐라고 불러올지 모르겠다고 한 네. 말이 다 맞고요. 원씨. 네. 근데 이게 불질러가지고 네. 지금 뭐 약간 이게 뭐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당해가지고 네.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15명이 죽었죠. 그렇죠. 25명은 중상을 입었고요. 그러니까 사형이 나올 만하죠. 네. 사형이죠. 예. 그래서 지금 광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대요. 근데 이제 30년이 되면 만약에 아무 어떤 조치가 없이 확정된 날부터 30년인 11월이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을 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흘러버렸으니 이제 사형 집행할 일이 없으니 그냥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 있는 거죠. 풀어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형 풀어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선재가 그렇지 약간 않아요? 네. 선재님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니, 뭐라고 왜냐면- 하는지. 미간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뭐 사형 아니면은 그 밑에가 아예 풀어주기 이 중간이 없다라는 게 약간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이게 무기징역이 바로 밑인데 그러니까 사형이 더 좋아. 30년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본 되지, 그 사실. 어떤 논문에는 사형이 그냥 징역 30년인가? 인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국대에서 30년 쓰신 징역도 논문인데. 있지만 무기징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낮아지는 그런 게 아니냐. 상황에 와버리는 거죠. 네.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뭐 20대다. 네. 그래서 30대 나오면 아니, 내 나이네. 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몰입하지 말라고요. 예,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가 참고한 그 논문에 따르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게 어쨌든 잡아놨잖아요. 구금을 해놓은 동안은 이게 사형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집행을 하고 있는 위해서 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구금이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가는 게 아니다. 기간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계속 레디 상태인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과한 시간이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효가 흐르지 않았다는 주장이고요. 소극설. 네, 근데 시효가 또 진행됐다. 풀어줘야 된다. 네,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사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부가 그냥 안 한 거고. 그러면 당부를 떠나. 네. 그러면 이렇게 30년을 지속을 해서 내버려 둔 것은 사실상 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주장은 하든지, 그러니까 사형을 정말 하든지. 약간 사형 찬성론자들이 할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런 약간 의견 같은데. 반대로? 오히려 왜 안 죽였어? 이렇게 오히려 되는 하라는 거다. 얘기 네. 같이 들리는데요 지금. 그렇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사형 집행에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는데도 안 한 것은 이제 법에서 봤을 때 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않냐. 사실 이 법 규정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79조에 보면 시효는 형의 집행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이게 예시예요. 형 집행 유예, 형 집행 정지, 가석방 등등등의 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은 형의 시효 기간에서 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이 30년인데 확정되고 30년 안에 사형을 해야 되는데 사형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고 그 다음 조항도 있지만 뭐 얘가 해외로 도망가고 탈옥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뭐 20년을 버티면 그 기간을 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사형수를 그냥 뭐 밥 먹이면서 그냥 여기 빨간 딱지 달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둔 행위가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이었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죠.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니니까 찬성론 쪽으로 가는 거죠. 30년 지났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그 찬성론은 아마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니면은 제가 알아요. 아예 법을 바꾸라는 의견일 수도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찬성론이 아니고 반대론이어도 그러니까 얘는 내보내면 안 돼.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법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 먼저 있었대요. 거기에 맞아요. 그 그 논리에도 사람 이름이 뭐죠? 히라자와 히라자와 사건. 사형수 히라자와. 제국은행 강도 살인 사건. 네. 음흠. 이분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 법도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제 30년 동안 사형에 대해서는 이 시효가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오래됐어. 55년도에 살인해가지고 강도살인해서 85년에 30년이 딱 끝나서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죠.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히라자와 안 되겠네. 기각 당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석방을 청구하는 법률적인 심판? 뭐 이렇게 30, 하는데. 예, 그렇죠. 네. 3심제까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 일본은 최고재판소라 그러죠. 네, 거기서 대법원처럼. 기각이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풀어줄 거면 시효가 완성된 일로부터는 나를 붙잡아 놓는 게 위법이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거는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청구를 다시 한 거예요. 엄청 적극적이네 일단. 이 사람은 하루당 7,200엔을 달라 그랬죠. 7,200엔이면 얼마지? 90년대 뭐 그걸 봐야 되겠지만 물가를 7만 원. 지금으로 하면 8만 원, 7만 원. 예. 하지만 모두 기각 당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세요? 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각의 근거들을 이제 1, 2, 3심에서 언급됐던 기각의 근거들을 소개드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도주 얘기가 나오는데 도주자와의 불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진짜 도망가서 회피해서 노력해서 노력해서 피하는 사람과 노력해서 피하는 그렇게 사람. 30년 보낸 사람과 이게 가만히 있었던 가만히 30년은 늘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균형은 이 형의 시효 제도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니까 감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구치, 그러니까 잡아놓는 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사형 집행 권리를 잃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만 그 권리는 계속 갖고 네. 있다라는 건가? 그리고 그 지나도 뭐 가능한. 뭐 그런 다 그 일관된 얘기들이에요. 사형 확정자가 구치되어 있는 것은 확정 재판의 집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네. 그 부분. 아까 근데 말씀하셨던 그 네. 찬성론자 그 네. 적극설에 따른 그 네. 논문의 마지막 네. 그 결론을 보니까 네. 예. 30년이 지나면은 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다만 이제 사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이 폐지된다면 사형의 시효 진행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기재하셨네요. 찬성론자도 있고 찬성론자 반대론자가 약간 공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아예 집행을 하거나 법을 바꿔 폐지를 하거나 그러면 시효 문제랑은 사형을 폐지하면 예, 해결될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당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형법을 일단 바꿨습니다. 그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제외. 네, 그 시효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된다라는 거에서 사형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사형을 폐지한 건 아니고 네, 그런 제외시켜버렸어요. 식으로 아니고 사형의 일단 형의 시효를 없앤 거죠. 예. 우리도 뭐 이렇게 한 줄 그 1호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한 줄만 지우면 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으라 약간 그래. 사형 안 하게 있어 하고 이제 개정 안 사건이 하겠죠. 뭔가 그럼 이제 또 이- 터져야지 할 것 같아. 이 원언식 씨, 이 원모 씨가 다시 소송 걸고 방금 실명 얘기했어. 아니, 기사에 나와서 괜찮아요. 원씨. 네. 그럼 원 언식 씨가 씨. 뭐 또 이 히라자와처럼 소송 걸고 내가 막 이렇게 한국의 하면- 히라자와다. 그 정도로 화제가 돼야지 그나마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약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파이팅 될지. 하십시오. 이게 뭐 해봐야 안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안 돼? 안될 거 네. 풀어주자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약간은 결론은 답정너긴 한데 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사형을 시원하게 폐지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으로 그냥 다 아니면 이제 일본처럼 그것도 할 수도 풀어주는 건 있고요. 아니잖아요. 풀어주는 건 사형을 아니니까. 폐지해도. 그렇죠, 그냥 그렇죠. 부금을 사형을 이어가는. 저도 이제 약간 뭐 항상 인두비오 프로레오 뭐 네.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네. 되게 형법 이런 쪽은 엄격하게 보자는 주의긴 한데 웬만하면 무죄를 해주자는 입장인데 이 건에 한해서는 시효는 정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봤으면 싶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시는 걸로. 계시는 걸로. 뭐 틈이 생긴다라는 게 참 그쵸? 그거는 네. 너무 결국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라. 우연한 사정으로 생긴 기대죠. 이런 논의들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던졌더니 확 물더라고. 그래서 시효 야 놔 그랬더니 계속 안 물고 확 물더라고. 그러면서 스멜시오 뭔지 모르겠어요. 막 네네. 시효 특집으로 쫙 정리를 하셨네요. 거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따지고 들면 논란이라기보다는 조금 빈 구석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법이 있을 좀 수도 있- 계속 공백. 네, 손 봐야 공백. 됩니다. 네. 손질하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아마 개정을 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송 중에 저희 아버지 부재중 전화가 왔었네요. 문자도 통화하세요. 왔어요. 예. 네. 잘못 눌렸음. 아버지가 잘못 눌렸음 이렇게 옛날 분이어가지고 눌렸음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형의 시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마무리가 또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벚꽃 끝이라고 하니까 봄 지난주랑 다르네요. 뭐가요? 지난주에는 네. 저희가 싸몰라가 결론이었잖아요. 이번엔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아,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싸 고치라. 자신의 권리를 싸워 찾읍시. 고치란 거 아니야? 소멸 시효, 취득 시효 항상 잊지 마시고 네. 네, 상속도 잊지 마신 것처럼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서 네,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내 거라는 생각하시고 모든 걸. 근데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약간 그 네. 왜 모르는 계좌에 돈 얼마 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찾는 혹시 거 있죠. 내가 이제 이 시효와 관련해서 물리는 관련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몇 년 하게 안에 되네요. 내가 못 찾는 우리 기대감만 갖고 마칩시다. 뭐 있겠어요 땅이. 눈이 되게 아, 저 촉촉해지셨네요. 방금 내적 하품을 좀 했어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제가 오늘 잘 못 눈이 자고 왔거든요. 빨개졌어. 네. 오후에 전화하지 마나 잘 거야. 잘못 네. 눌렸음. 잘못 눌렸음. 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통화한 지도 오래됐는데. 다음 주에 우리 또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